건설교통위원회 허식교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해외 동포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복리, 행복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유정모 시장님과 도성훈 경감을 비롯한 공짜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청을 대상으로 질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이포 호텔에 대해서 일문정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포 호텔에 대한 개요와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송도 이포 호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포라는 것은 이제 요 구역, 요 레지던스 호텔하고 센트럴파크 호텔가 있는 요 구역을 지칭하는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 계획의 획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포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약 8,739m가 되고 제곱미터가 되고, 이거의 건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보면 레지던스 호텔, 센트럴파크 호텔. 여기가 이제 경원제고, 경원제 바로 봤을 때 높은 데가 이제 레지던스 호텔고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센트럴파크 호텔은 이제 완공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레지던스 호텔은 완공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인천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오비 월드컵이라는 데가 사업 계약서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호텔 운영에 대한 사업 계약서를 맺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하고 오비케이에서 임대차 계획을 하고, 이 오비케이하고 요 지금 이제 주식회사 미래금이라는 거고 다시 이제 전대를 합니다. 전대차라고 다시 미래금이 또 거의 동일한 사장이 있는 동원건설하고 대하 산업에다가 이 공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임대하고 전대하고 공사 계약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매각까지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하고 미래금하고 하면서 이제 또 이 관광호텔을 짓는 그런 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은 관광호텔에 대한 임대 및 우선 매수권에 대한 사업 협약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3년 3월 1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매매 계약이 같은 날 2013년 3월 11일 날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미래금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래금하고 대야 산업건설이라는 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여기 관광호텔에 대한 강제 집행 유예 및 영업 종료에 대한 합의서가 2023년 12월 29일 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년 8월 7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송도 센트럴파크, 요거는 이제 관광호텔하고 이제 저긴데, 조동환 사장, 오복균 씨, 그다음에 이렇게 이분들하고 셋이서 이제 정상 협의했어요. 이거는 이제 대야건설에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3자가 이제 협약서를 내면서 어쨌든 정상화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 8월 7일까지 하는 거는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포에 대해서 유치권을 해소하고 채권을 정산하고 그다음에 송도표 호텔을 팔겠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추진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3월 11일 날 협약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다가 2020년 10월 19일 날 이 관광호텔 전매에 대한 우선 협약, 그리고 또 우선 매수권인데 이거에 대한 협약이 해지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증금 800억 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시 재보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협약이 깨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압류를 하고 또 이제 부동산 임대를 했는데, 23년 12월 29일 날 작년이죠. 이제 관광호텔에 대한 강제 집행 유예 및 법원 종료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금년 8월 7일까지 영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강제 집행도 유예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다시 금년 4월 26일 날 이 센트럴파크 호텔에 대해서 정상화 축소 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하면 괜찮았는데 그나마도 다시 또 법원에서 강제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전대 회사인 미래금에 대해서 관광업 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곧바로 이 미래금에서는 음식 숙박업 변경을 연수구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여기 바로 전에 거는 이제 관광 호텔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레지던트 호텔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레지던트 호텔에 대한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어쨌든 이제 178억으로 이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동암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조동암 그 사장님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6분의 시간을 쓰면서 이제 답하는 게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동료인들도 잘 몰라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좀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 좀 할게요. 그래서 먼저 관광 호텔 있죠. 관광 호텔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게 이제 법적인 조치가 계속 있었어요. 압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도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업 종료를 2023년 8월 7일까지로 이제 연장해 준 이유가 뭔지 이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4년 8월 7일까지는 원래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를 해서 네. 8월 7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연수구청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때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관광호텔업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유는 작년 8월 말경에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압류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예식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 한 400 몇 건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행사, 그리고 호텔에 대한 예약 부분이 전체로 한 9천 몇 건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안 하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 사회적 파장 이런 걸 감안해서 법적 조치를 좀 연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협약, 4월 달에 협약,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종료는 그때 이제 8월 7일까지 합의를 했는데 또 중간에 또 이제 정상화 촉진이라는 협약서를 다시 또 체결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협약서를 2번 체결한 이유는 12월 29일 날 한 이유는 그 동안에 9월 달부터 영업을 하면서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23년 12월 달에는 24년 8월 7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결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했고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24년 2월 달에 고법에서 유치권,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유치권이 제가 IH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대법에 가면 유치권은 저희가 다툴 수 없는 유치권이 들어가면 이 호텔을 정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셨지만은 관광 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 레지던스 호텔에 4, 5, 6, 7이 관광 호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모든 게 같이 들어가는데 따로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 4월달에 전체적인 그 강제 조정을 포함한 그 협의 사항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협의가 있었는데 또 법원에서 또 강제 조항 결정안이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거는 그 고법의 IH가 패소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호 조정하면서 4월 26일 날 그 협상을 하면서 그런 강제 조정을 포함한 그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협의를 하면서 법원에 그 판결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강제 조정을 그 일반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강제 조정 절차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강제 조정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공사대금을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줘라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전체 호텔에 대한 매매 계약을 계속 그렇게 법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영업 종료 하고 그런 그 미래금하고 또 수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또 중도금을 10%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시공사가 미래금에 용역계약을 줘서 그 호텔을 짓게 802억 원을 줘서 호텔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미래금이 대야산업개발에다가 수의계약으로다가 그 공사를 시킵니다. 근데 미래금이 대야에다가 돈을 안 주니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IH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거래 관계에서 제가 그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이 550억이라는 그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의 그 공사대금이 저희도 이체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상당히 그 다퉜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409억이라는 정도로다가 법원에서 거의 그 정리를 하고 마지막 변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변론을 하면 바로 409억 원이 뭐 법원에서 감정도 받고 IH가 요청한 감정사도 안 받아주고 그 미래금에서 요청한 대야산업에서 요청하는 감정서도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409억 원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409억은 저희가 다툴 수는 뭐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 공사 그 대금에 대한 이자 부분 2018년 1월 2일 날 그 레지던스 계약이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대야산업에서 공사 대금을 달라고 미래금에 한 게 409억 원인데 그 이후에 1월 2일부터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까지의 부분이 6%의 요금을 요구했고 또 송달일로부터 그 현재까지는 12%를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12%라는 거는 소송 촉진법에 보면 12%까지는 줄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6% 정도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6%에서 12%는 좀 과도하다는 공사대금도 과도하고 이자도 과도하다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12%로 간다면 판결 이후에 12%면은 1년에 50억, 49억 몇 천만 원, 50억 정도가 1년에 또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소송이 계속 가면은 그만큼 그 손해가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뒤에 이제 그 레전드 호텔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또 연구하고요. 여기 이제 의결 안건으로 이제 금년도 7월 25일 날 이제 그 이사에 부의한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강제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안으로 보면은 주요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전체 호텔, 관광호텔하고 랜스 호텔 전체를 다 매매하는 계약을 1,700억에 이제 그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계약금 10%에 그다음에 중도금 10%, 근데 잔금 80%예요. 근데 1년 뒤에 이제 중도금을 주는데
보통 이게 중도금 10%로 하면은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이제 부동산이 계약이 완전히 그 확정이 돼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해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제 그 보통 경우에는 뭐 중도금은 뭐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뭐 20% 하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뭐 잔금으로 뭐 80% 하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중도금 10%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그 법원의 그 강제 조정 협상 과정에서 미래금에서는 계약금 10%고 중도금은 없는 걸로다가 그 협상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 10%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20%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협상 과정에서 그 강제 조정에서 10%로다가 결정돼서 넘어왔던 겁니다. 20%는 이제 뭐 그것도 작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그래도 획수를 하려면 그쪽에서 뭐 50%나 60% 정도 받고 나머지 잔금으로 뭐 20%, 30% 보통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걸 왜 10%로 했는지가 아주 궁금해요. 이거는 그 강제 조정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우리 이사회에서 그 부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사회 우리 내용에서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달라 하고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네.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그 법원에서 뭐 강제로 이제 조정을 했다고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저희가 내부 경영 회의를 네 차례를 거쳤습니다. 이게 10% 내지는 이 1,719억 전체 금액이 1,719억인데 이 부분을 그 우리가 감정해서 정리했고 409억 원에 대한 공사대금, 이자 270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영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경영회에서 5번째에 가서 경영회의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사회 회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사회에서는 이제 한번 연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결시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이 이제 그쪽에서 이사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거를 1,719억인데 이걸 미래금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지금 법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것도 1,700억짜리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한 건물인데 네. 한 집원에 있는 건물인데 네. 2,500평 정도 되는 거에 레지던스 관광호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 6, 7이 관광호텔로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네. 밑에 그 모든 설비가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누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원래 또 처음부터 2013년 3월 11일 날 계약할 때도 관광호텔을 미래금에 우선 매수권을 줬고 그리고 그 당일날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매각도 매매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또 불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까운 예로 이제 송도에서도 이제 5만 5천 평짜리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유찰됐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수의계약하면 이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이 사람들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그래 불법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준하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그래서 밟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저쪽에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숙박 예시 연회 등이 지금 현재 예약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계속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예약된 부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해도 지금 그쪽에서 예약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각종 언론이나 사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예약이 많이 줄어들고 해약 문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현재 고소고발 등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더 돌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영업을 하고 있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행범 아니에요, 현행범. 그러면 얼른 그때 이제 사업이 이제 안 됐을 때 빨리 뭐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뭐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현행범이란 부분은 그 현재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가 행정적인 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행정 행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고소 고발 등 수사 의뢰 등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즉각 안 하고 계속 이쪽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각 안 하는 거는 저희가 그 8월 1일 날 이사회 부결 이후에 그 시 감사실에서 2주간의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자체 그 정상화 추진단을 꾸려서 준비를 했고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통정에 의한 사기성도 있다 이런 의심이지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2015년도에 준비한 그 재무제표 국세청의 재무제표만 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준비해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 그 실무진에서 그 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치된 인력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반응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요양휴직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 있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고 지금 체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곧바로 바로 그 형사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겁니다. 아니 수사를 먼저 했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증거 채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입니까? 그래서 문 닫으면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그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의뢰를 아니 해야지. 증거라는 게 이제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인도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거는 저희가 행정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건 미루는 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미루는 건지 어쨌든 야합이 돼 있는지 지금 아주 의미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호텔하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일반 그 분들은 이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공사대금 이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이 이제 레지던스 호텔에서 이제 공사 도급 계약서가 이제 2013년도에 체결됐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사를 했던 대야산업이라는 데서 계속 이걸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대금을 안 준 거는 이제 미래금이라는 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연역을 보면은 우리가 2013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여기다가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야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 호텔은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호텔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해서 이제 가림막 정도 그다음에 그 골조에 대한 그 전기라든가 이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기로 돼 가지고 40억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2013년에 도급 계약서가 550억에 체결됐다면서 제출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회계법인 통해서 공사비에서 검증하다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이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소송을 하고 또 그 전에 그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잘 일반인들이나 이제 의원들도 잘 이해도 못해요. 이번에 또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550억 계약 체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소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저희도 법원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고 건의도 하고 했지만은 이 부분이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억에
현재 공사 진척률이 74.5%인가 그래서 409억으로다가 이렇게 정리된 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약서가 없다 그랬다가 새로 나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입증할 수가 없어서 법원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고, 입증을 하려고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증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사 의뢰 그런 분들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이제 그 소송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공사는 다 끝나고 해지 다 했는데 그 사이에 뭐 하고 있길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을 활용해가지고 거기 압수수색 하든가 해가지고 자료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소송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고 이게 무슨 도급계여서 있는지 없는지도 뭐 모르고 그냥 딱 내고 이것도 다 불법적인 거 다 짜고 했다는 걸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그 수사 의뢰를 하면은 그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사 의뢰도 결국은 그 수사청에서 저희한테 무슨 자료라든지 뭔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거지. 지금 저희가 9월 1일 날 그 시에 그 정책조정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제가 준비해서 나름 지금 그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9월 26일 날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이제 일단 이것도 물어볼게요. 소송에 대한 그 제기한 공사 대금하고 지연이자 산출 근거가 적정하다고 좀 생각하세요? 저희도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법원에 미래금하고 대산업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조 참가인으로라도 그 지정을 해서 들어가서 계속 그 자료를 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형사 사건으로 정리가 돼서 걸린다면은 제가 뭐 더 일하기가 쉽겠지만 그 부분을 그 조치를 한다면 저희가 입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실무자 아까 뭐 말씀 저기 핑계 대고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수사 의뢰가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빨리 해서 저는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에 대한 서류에 대한 관련 서류 갖다가 빨리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런 걸 받아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나도 그냥 법적으로만 하겠다고 법적으로 계속 끌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 이사회 안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공사대금 뭐 409억 그다음에 지원서 200조 청구하고 이런 거를 승인해 달라고 이사회에 올린 겁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은 기획에 부결돼 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만 이사회에서 그걸 갖다 요구를 했어요. 이걸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이걸 공부하느라 엄청 머리가 싸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왜? 사장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달라 하고 결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용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해달라고 거부해달라는 건 또 심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제가 이걸 272억의 이자 부분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왜 이걸 그래도 올리냐? 앞으로 이 소송이 계속 1심에서 우리가 지고 계속하면 1년,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100억이 늘어납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며 만약에 지금 이 호텔이 2012년부터 지금 12년째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2007년경부터 이게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곧 바로 20년이 넘는데 쓰지도 않고 20년이 넘어가면 저거 다 헐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차후에 그 생겨날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했고 갖고 오더라도 제가 100% 갖고 오더라도 그러면은 저걸 정상화하려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설계해서 정시로 간다면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비파괴 검사를 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그 정상화하는 시간을 특정해 주지 마시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서 20년이 넘고 그러면 다시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상화를 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자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2014년 15년도에 감사도 하고 회계 감사도 해서 검증합시다 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막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는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2020년 소송하니까 그걸 꼼짝없이 그다음에 이 공사 도급 계약서 그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총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이게 너무 이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냄새가 나요. 이게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간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제 질문드리면 만약에 주식회사 미래금이 하고 이제 이 저기 건설회사하고 거의 같은 오너가 같아요. 그죠? 네. 오너가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래금이 공사대금을 지급 불능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급하려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유 좀. 이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네. 저희가 그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은 그 미래금하고 대산업개발하고 그 대표가 같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 도급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없었다가 이게 새로 생겨났다 이런 부분 다 얘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법인은 오너가 같다 그래도 법인에 대한 법인 성격은 다르다. 네. 뭐 이런 판단까지 얘기를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같은 그 법인이라도 이거를 우리는 야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뭔 제도가 없다는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금에서 돈을 안 줘요, 못 줘. 지급불능 상태됐어. 네. 여러 가지 뭐 청산 절차를 한다, 뭐 이래 가지고 돈을 못 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집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현재 소유권이 땅하고 건물이 다 도시공사 소유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치권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걸 해결하면 그 이포 호텔은 영원히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포에 저기 그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유치권만 돼 있고 관광 호텔은 그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불법적이라면 예를 들면은 대안으로 우리 인천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관광공사가 빨리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끔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긴급 체포권이 됐든 뭐가 돼가지고 이쪽에 대한 그 경영진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시키고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지. 이거 계속 소송으로만 간다는 생각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이 계속 늘어지고. 지금 관광공사가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데 관광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 호텔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 유치권은 이미 레지던트만 돼 있지 관광 호텔까지는 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그 4, 5, 6, 7이 같이 붙어 있고 한 통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이걸 분리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도시공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안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고 봐주는 사람이 있고 뭐 좀 공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감이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법무법원이 있잖아요. 법무법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법에 대해서 뭐 수사 의뢰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는 빨리 고소해가지고 이거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우리 관련자를 증명해야 된다라든가 해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법무법인은 뭐 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관련하는 법무법인은 처음부터 이포 호텔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그랬던 법인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시지만 여기는 그 변경 계약이 18번 이상 변경 계획했고 제가 있을 때 합의서가 2번 하고 20번 이상을 변경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호텔하고 관광 호텔하고 레지던스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서로 또 불법적으로 관광 호텔이 15층에서 16층으로 한 층 불법적으로 증축이 돼서 그걸 또 인정해 주는 지금 현재는 그 관광 호텔은 준공은 됐지만 임시 사용 승인 허가가 난 상태고 네. 레지던스 호텔이 정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할 건데 그 법무법인 교체는 일단 1심이 지금 판결을 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1심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우리 내부에서 우리 법무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입법 팀이라든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심은 가고 그 후에는 그때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교체할 건지 그거는 검토할 겁니다. 이 법무부에 대해서 지금 그 전문 변호사 쪽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입법에 대해서 해결하면 성과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유능하고 좀 더 어쨌든 저기 능력 있는 대로 처음부터 좀 해서 네. 비용이 들겠지만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고 지금 그냥 자문 변호사 갖고 그냥 뭐 뚝딱 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질질들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변호사를 그렇게 뭐 유능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더 그 신중히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내지는 뭐 좀 보강을 시켜서 같이 하든가 시스템을 아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도시공사 내부에 현직 그 임직원 중에서 누군가가 전 미래금하고 연결됐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뒷배를 봐준다. 그다음에 서류를 계속 곧바로 그냥 회의가 가도 곧바로 다음날 연결하는데 미리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 그 8월 8일 날 관광 사업자 등록 신청을 미래금에서 경제청이 했어요. 근데 경제청에서 미래금에다가 등록 신청을 취소했고 그러자 그날로 그 숙박업 변경 신고의 수리 통보를 연수구청에다 했고 연수구청이 이걸 수리해 가지고 미래금에 줬어요. 이거는 내부에서 협조를 안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관광 그 숙박업 그 변경을 하려면 그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금이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광호텔 임시사용원 승인 연장 요청한 거는 연장을 안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일단 그 임시사용원 승인을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가지고 연수구청에 제시해서 관광 숙박업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 관광 숙박업에 대한 거는 경제청에 해주고 연수구청에 아니 관광 연수구청은 일반 숙박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호텔 등록은 네. 연수구청이고 일반 숙박 및 음식업 영업은 신고사항으로 연수구에 하게 돼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서 그동안에 뭐 10여 회에 걸쳐서 그 연장을 해줄 때처럼 우리 직원이 아마 실수로다 그걸 넘겨준 것 같습니다. 실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등록을 취소시켰잖아요. 근데 관광사업자 그거는 등록을 취소시켰는데 관광사업자는 못해요. 관광 못하면은 여기서 숙박업이 있어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연수구청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한 건데 관광 숙박업은 이미 이제 뭐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만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에서 관광 사업자가 있어야지 연애라든가 뭐 혹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취소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저기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는 그 해야 여기는 이제 그 관광 그 호텔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강제 집행하고는 그렇게 유의미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 집행 절차를 취하면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우리 직원이 유착됐다, 야합됐다, 악취가 난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뭐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구조부터 미래금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대하산업이라는 데가 미래금의 오너예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모든 혜택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대하로 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대하가 지금 이제 말썽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절차를 밟았죠. 교보증권이 OBK라는 그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 그 투자 회사가 이제 대하하고 관련돼 있다는 그런 건데 뭐 저희도 그거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그 동의는 하지만 그거를 둘이 결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기 한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저는 시간 관계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이 부분은 그 시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고 저희는 그 사항에서 강제 집행 개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석 경제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경제제휴국 청장 윤원석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한 원인과 대책은 뭔가요? 네, 의원님께서도 뭐 인지하다시피 대내적인 거하고 대내적인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대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 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 질서 재편과 이 경기가 불황이 장기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저희 경제청 안에 산업단지 부지가 이제 거의 완료가 돼서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어렵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나빠서 아직 부진한 상황인데 제가 부임 후에 이제 4억 목표를 좀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6억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최소한 전년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2040 그 비전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세요. 네, 저희가 개청 21주년을 맞아서 지난 10월 15일 날 비전 2040을 발표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목표는 지금 저희가 제조업을 넘어서 좀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을 통해서 인천이 글로벌 탑10 도시로 가는데 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빨리 도약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추진해오는 사업의 속도 또 가치를 좀 높여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고 또 미국에서 생물안전법이 도입이 되면서 제조업 위주의 바이오 산업을 R&D와 바이오 신학 또 바이오 소부장 또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기존 3단하고 연계해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저희 재동부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만 그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680구에 저희가 그 한인 무역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와서 비즈니스와가 창업을 해서 또 해외 진출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좀 R&D 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아무래도 좋은 인재가 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글로벌 창업을 해서 실리콘밸리 같은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이 경제적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강화 남단 또 내항 이런 데로 해서 좀 2040년대는 좀 초광역권의 인천 경제자유구로 만들어서 원도심하고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항이 이제 4단계까지 4활주로가 되면서 1억 명 이상이 이제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좀 공항 경제권에서 저희 영종과 청운에는 K컬처 단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문화 창조 산업하고 관광 산업을 동시에 육성을 해서 누구나 좀 인천을 찾아와서 글로벌 컨텐츠도 소비하고 유통을 하는 중심대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이제 코트라 출신이세요. 네네. 거기에 임해 활성해서 활동해가지고 외계 해외 그 인재들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 같은 건 없나요? 네, 제가 과거에 E7 비자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여기 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정주를 해야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스탠퍼드 연구소 또 이번에 최근에 마린 유겐트 그래서 저희 해양 자원을 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존스 홉킨스라든지 조지아텍 그래서 글로벌 이 R&D 또 글로벌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계속 논란이 있었던 이포 호텔에 대해서 송도 관광업을 취소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뭐 의원님께도 사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임시 사용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년 연장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선의 피해자 방지에서 1년만 연장을 하고 관광호텔은 등록 요건 미비로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 숙박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수구청에서는 일반 숙박업, 일반 음식업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예식업은 자유업종이라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법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포호텔에 대해서 유정부 시장께서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